게 있다면 강의 들으시면서 살짝 메모했다가 그 시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는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발표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에 수고해 주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2025 리뷰 및 산업 동향이라는 주제로 알서포트 신동형 이사께서 강연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진행입니다. 저는 CS하고 FWC 관련해서 개인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로 보시면 헬리콥터 뷰 관점에서 본 CS, 헬리콥터 뷰 관점에서 본 MWC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제가 헬리콥터 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CS에도 기장에 보셨다시피 전 시장을 다 보는 게 있고요. 네, 그것 외에 전문가 그리고 업계 리더들, 산업계 리더가 브리딩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전략, 자기들의 노하우, 자기들의 생각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관점에서 전 시장보다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래 생각보다 많지 그걸 살펴보는 관점에서 헬리콥터 뷰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FWC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FWC도 제가 보고서를 헬리콥터 뷰 관점에서 FWC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FWC나 CS를 직접 가지는 않고요. 온라인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알서포트 전략계 팀장이고요. 사실 분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인동에 삼성전자 우선 사업부 2006년도에 퇴사를 한 다음에 사실 거의 한 20년 만에 왔거든요. 근데 세상이 개벽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오셔서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AI 시대인데 AI로 매일 30분 이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궁금하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MWC나 CS를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WC, 그다음에 CS의 전문가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보고서를 출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보다도 빠르게 보고서를 출시하고요. 그다음에 다녀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고서 안 쓰고 제가 카피 페이스트만 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통 제가 PPT 자료로 한 100장 정도를 CS 보고서를 썼었는데 올해 좀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앞에 보통 제가 할 때는 그냥 헬리콥터 뷰 관점에서 본 CS2025인데 AI와 함께한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팀을 꾸렸습니다. 누구랑 꾸렸냐? 라고 보면 현장을 돌아다니는 유튜브 기자와 그리고 노타. 노타라는 솔루션은 화면에서 나오는 동영상에 있는 그 ST죠? 스크립트 텍스트. 그걸 다 스크립트 뽑아내는 그 AI거든요. 그거를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클로우드를 많이 쓸 때 클로우드가 용량이 있기 때문에 클로우드와 챗GPT 얘들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클로우드와 챗GPT를 넣어서 보고서를 쫙 썼습니다. 그 보고서를 썼더니 어떻게 됐다? 476페이지. 사실상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고요. 네이버 여기 그 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혹은 아니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고서를 출시한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들었더니 어떻게 이 자료를 다 보냐? 그러면 저를 강연을 불러주시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476페이지를 40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구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개는 CS를 주관하는 CTA가 생각하는 CS2025 그리고 신동형 제가 생각하는 CS2025 테크 트렌드. CS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늦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CS를 통해서 그 해에 올해 2025년도에 테크 트렌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ES 개요. CS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대 테크 행사 중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테크 트렌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 그 행사이고요. 그리고 올해 트렌드는 Connect, Solve, Discover, Diving인데 앞에 맞췄죠. 그리고 AI. 그래서 AI로 연결하고 AI로 해결하고 AI로 만들 미래를 찾아내서 그 변화에 뛰어들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대 참가자이고요. 참가 업체도 최대였었습니다.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한 개는 세상을 이끌고 있는 회사 엔비디아. 여기는 보시면 거의 K-팝 콘서트처럼요. 빡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여기 100주년 기념으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라는 공간에서 행사한 델타입니다. 그 델타가 행사한 스피어를 보시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면 돌려볼게요. 직접 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공간 자체를 다 디스플레이 덮어 썼다. 근데 이 공간 자체를 사각이 아니라 원형으로 덮어 씌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깥이 아니라 다 디스플레이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시는 분은 꼭 보시고요. 이곳은 한 3조 정도 투자가 됐고요. 면적은 한 축구장 2배 정도 공간이 내부에 있고요. 내부에는 한 18K 고해상도 영상이고요. 바깥에 광고 영상, 광고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곳은 한 120만 개의 LED가 박혀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을 이끄는 AI 업체인 엔비디아, 그리고 델타가 그 행사를 했던 스피어 공간을 주목받았다라고 보시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CES를 주관하는 CTA가 항상 행사 전에 2025년도 CES에서 예상하는 올해 트렌드가 뭐냐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통 처음에는 23가지를 발표했었습니다. 피처드 올해 핵심적인 트렌드는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헬스, 그리고 차량 기술,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0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었는데요.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개가 바뀌었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두 개가 추가됩니다. 한 개는 양자 기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양자 기술은 트럼프 정권 이후에 양자 테마주로 많이 왔다 갔다 뜨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위니어버 에너지 혹은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목한다는 관점에서 CTA가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에너지 전환 향후 이렇다. SNL 이런 것처럼.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니다. 석유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보시면 CTA가 예상했던 올해 2025년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다. 그랬었고요. 자, 그 키워드 밖에 그 말고 전 세계적인 테크 트렌드 어떻게 될까를 CTA가 6개 정도로 정리했었는데 저는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혹시 여기 젠지 계신가요? 사실 M세대도 아니고요. 이제는 G세대를 바라봐야 된다. 왜? 글로벌 인구의 32% 그리고 OECD 노동부의 17%가 즉 이제 G세대가 돈 쓰기 시작했으니까 소비자로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얼리어답터 중에서 60%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 확실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AI가 소비자를 이끌 방식 이들은 보시면 쇼핑할 때도 AI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AI 이들의 쇼핑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AI와 함께 살아가기. 미국 성인의 93%가 생성형 AI. 여기 다 AI 다 아시죠? 그다음 뿐만 아니라 61%가 AI를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도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챗GPT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 10%? 죄송합니다. 보통 제가 유료 강의가더라도 다양한 이유인데 AI 도구 사는데 주저하시더라고요. 10%도 안 되는데 여기는 좀 20%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다시피 제 자료도 AI 활용해서 하는 것처럼 AI 활용하면 진짜 생산성 높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를 통해 불결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하냐 보는데 옛날에는 네이버 검색으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네이버가 아니라 챗GPT를 통해서 이거 뭐가 좋지 아니면 어디를 할까를 검색하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챗GPT랑 아니면 퍼플렉시티가 새로운 검색을 대체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넷제로,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관점이고요. 그 관점에서는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충. 혹시 구민이나 경상도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안 하시나요? 제가 많이 불려다니는 데가 각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많이 불려다니는데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핵심이 전력입니다. 전력.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어떤 곳에서는 이번에 메탄가가 메탄가 아니 MSN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원전 사고가 난 원전 발전소를 다시 고쳐가지고 새로 쓰는 정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력이 진짜 중요하다. 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근데 전력인데 지속 가능이잖아요. 넷제로 탄소 중립적인 전력 에너지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만드는 디지털 문화인데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AI 기술과 접목된 컨텐츠, AI와 접목된 커뮤니티, AI와 접목된 라는 관점으로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오래 건강하게는 디테일스, 이제는 치료관련 예방과 일상, 그리고 요즘 가장 큰 트렌드가 에이징 테크.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테크 개발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아이폰, 애플워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닥 맞네요. 근데 이 아이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 스마트워치가 처음에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노인분들 낙상했는 거, 빨리 굴리는 거, 라인원을 굴리는 거. 그런 에이징 테크가 사실상 보면 진화해서 현재의 애플워치가 됐다. 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젠지 주목하기, AI,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에너지, 그리고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에이징 테크 이 관점에서 GTA가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도 특징이 있죠. 남성 중심의 문화인데요. 여기 보통 행사를 하실 때 보시면 좋으실 게 뭐냐면 CES에서 되게 중요시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테크의 분야에서 다양성을 중요시합니다. 항상 보면 남자 여자 비중은 무조건 반반하거든요. 한 해가 만약에 남자 한 명 많으면 그 다음에 여자 한 명 많고 아니면 중간팀 많고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포용성, 그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시각적인 산업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많이 증진시키고 더 많은 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양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CTA가 생각하는 CS고요. 기사님 물론 제가 한번 정리해보니까 CS 2025년대의 포인트는 딱 네 가지 단어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Inclusion 이건 포용성이고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걸 사실 이제 기술도 중요한 게 기술 마케팅이거든요. 이 키워드를 한번 뭉쳐봤더니 이게 뭘까? 찾아보니까 의미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약어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중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라고 하면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라고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AI가 등성 사용하니까 이렇게 사용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AI를 들여다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리스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첫 번째 AI는 이제 독립적인 기술이 아닌 모든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로봇은 이제 몸만 아니라 머리 AI가 접목되면서 활용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인클루전 포용성은 이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 기회의 탐색과 발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서스테이너빌리티는 AI가 물론 에너지 생산, 소비, 관리를 최적화시키면서 친환경,
탄소 중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뭐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AI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개는 AI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데, 요즘 뭐가 트렌드인데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AI 적용을 하려니까 어째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AI 기업의 도입과 적용이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가 진짜로 빠르게 바뀌는 것을 대변한다는 게, 제가 AI 앞으로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장표를 이걸 작년 CES 2024년도 제슨 황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 벌써 AI 2.0이라고 합니다.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젠 AI, LLM, 언어 붕 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클라우드만 있잖아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처럼. 근데 보시면 젠 AI 때문에 생성과 창작이 가능해졌고, 이게 특수 목적 지향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졌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영상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사실상 CES 2024에서 나왔던 AI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어 말고 물리적 AI. 이게 물리적 AI를 쉽게 생각하면 로봇의 머리, 로봇의 OS가 AI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언어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로봇의 머리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챗봇이 아니라 에이전틱 AI, 액셔너블 AI 가능한 부분이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기, 우리 엣지 컴퓨팅에서 그리고 개인용 디바이스에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봅니다. 이 관점에 보시면 로봇, 실행 가능한, 그리고 개인, 온 디바이스 내려온다는 부분이 하늘에 떠있던 AI가 땅으로, 우리 실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그 트렌드를 정리할 때 제가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분석해서 하는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제슨이 한 방에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3개. 물리적 AI. 물리적 AI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 모델인, 즉 로봇의 그냥 PC하고 스마트폰 말고 로봇의 머리에 들어가서 이게 앞에 뭐가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찔렀을 때 어느 방법 찔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거 물리적 AI고요. 로봇 OS AI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 AI는 지금 챗봇이 단순 추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에 포커스가 되었다면, 에이전트 AI는 액셔너블 AI라고 보시면, 행동 가능한 AI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개인용 슈퍼컴퓨팅 시대, 이게 디지털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물리적 AI를 보신다면 이제 보시면 피지컬 AI 한 개 더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근데 피지컬 AI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월드 모델입니다. WM, 랭귀지 모델이랑 월드 모델이 들어가면 이게 하늘에 있는 로봇에 들어와서 실생활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MBA에서 말씀 부분인데요. 로봇에 들어가는 이 AI가 월드 파운데이션 월드 모델이고요. 근데 요거를 학습을 뭐가 시키냐? 지금까지 데이터 생각하셨을 때 텍스트 중심이거든요. 다 LLM은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는 중요한 게 비디오로 바뀝니다. 비디오로 바뀌면 좀 다른 게 있죠? 혹시 여기서 아이폰 쓰시는 분? 좋죠. 카메라 찍으면 그 안드로이드랑 다른 게 있습니다. 아이폰 찍어가지고 애플샵에 가가지고 비전 프로 다 써보면 이게 거리가 느껴지거든요. 라이더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감하고 부피감이 느껴지는 비디오가 월드 모델에서는 핵심인 데이터고요. 이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DGX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들,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GX, 엣지다, 중간에 옴니버스 윈드 코스모스가 피지컬 AI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옴니버스가 비디오 중심의 시뮬레이터를 엮어가지고 로봇에 또 적용되는 AI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약간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요.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의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얀 르쿤이
AGI를 얘기할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오픈 AI에 샘 알트만이 쓰는 AGI가 좀 다릅니다. 샘 알트만은 사람 정도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으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야니르 쿤이 생각하는 메타에서 생각하는 AGI는 뭐냐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 사실상 보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 되게 어려운 용어거든요. 쉽게 보면 지금의 그 LLM은 뽀뽀를 책으로 글로 책을 배우니까 글로 뽀뽀를 배우는 게 LLM을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키스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LLM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 이해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월드 모델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형 슈퍼컴퓨터인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 컴퓨팅이고요. 이게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는 보면 이게 한 3,000불 정도 되고요.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1베타플롭이라는 연산 속도가 있습니다. 베타플롭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1,000조번의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현재 CPU가 한 1초에 한 1억 번 정도 연산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1,000만 배 정도 더 빠른 컴퓨터가 개인들한테 보여집니다. 이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AI PC는 다 NPU입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고요. 여기 얘는 GPU거든요. NPU와 GPU 차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혹시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처폰, 뮤직폰, 멀티미디어 폰, 게임폰 이게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약간 특정한 그 기능에 포커스된 그 CPU가 NPU고요. GPU는 지금 있는 스마트폰 AP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는 세 가지: 피지컬 AI, 그리고 에이전틱 AI, 그리고 개인형 슈퍼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에 우체 적용하면 되는데 포커스가 이겁니다. 그 엑센추어 세계 글로벌 컨설팅 그룹 엑센추어 의장이 말했던 부분이고요. 두 가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 개, 1. 기술적 신뢰. 이게 돼? 쓸만해?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 신뢰. 이거 하면 돼? 안 잘려? 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 잘리는 부분을 해서 보면 되게 중요한데 그 플러스 알파로 한 개 더. AI와 함께 일하는 부분을 계속 교육시키면서 저가 그 문화로 안착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있어야지만 AI를 조직 위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I 넘어서 로봇을 말씀드리면 로봇은 인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로봇,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도 모빌리티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곧 발표하시죠? 대동, 한국의 대동이듯이 미국의 존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건 경운기 혹은 농장, 트랙터를 만드는 기계인데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 기술의 테크 드리븐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가 2023년도에 AI를 가지고 기존을 했었거든요. 이때 뭘 했느냐?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앞으로 2050년대는 현재 80억 명에서 100억 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식량 수요는 2배가 더 는다. 그런데 물도 부족하고 경적지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한데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을 AI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비전 AI였어요. 뭐냐? 잡초를 보면 미국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물 대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비행기가 막 물 뿌리거든요. 농약도 비행기로 막 뿌리고요. 그러면 농약은 감기, 물량이 엄청난데 잡초는 딱 타겟팅해서 쏴가지고 그 잡초만 죽여요. 그러면 잡초를 죽이는 농약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적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물 필요한 것도 다 뿌리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벼에 있는 샷으로 탁탁탁 찍어주면서 물도 아끼고 그 농약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약 소비량의 50%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물 소비량의 60%도 줄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AI가 혁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1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요. 이번에는 포인트가 이것이었습니다. 인류난 해소를 위한 해답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봇,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심지어 잔디깎기 이쪽도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하기 싫어하니까 이 부분을 존 디어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100% 대체하는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슈는 약간 토론에서 이런 것도 나섰습니다. 현실 속의 로봇은 뭔가? 사실상 보면 VC들이 돈을 막 품어내는 휴머니드 로봇인데 실질적인 가치를 내는 것은 특수 목적용 로봇이다. 그래서 그 기본적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상 보면 휴머니드는 아직까지 유지보수 비용도 높고 아직 효율성도 제한적이고 범용성은 높지만 이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특수 목적용은 일단은 그 핵심적인 타스크 혹은 작업에 있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ROI가 높은 부분은 특수 목적용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로봇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아젠다를 시작했던 도요다의 우분식 대사거든요. 도요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CES 2025년도에서는 자동차를 한 번 얘기하겠어요. 왜? 그들의 우분식을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지산 근처에 이미 폐쇄한 도요다 공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모아가지고 리빙랩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리빙랩이라고 하면 사람들 살아가는 것 속에서 사람들 같이 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인데요. 이 속에서 이곳에는 자율주행차부터 날아다니는 자동차, 로봇이 함께하고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적용되면서 이 속에서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 AI 기술과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2,000명이 입주하면서 테스트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곳에 아마 도요다 직원 그리고 학자 그리고 창업가 그리고 연구자 해서 2,000명을 모아가지고 같이 살면서 삶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LG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G가 유명한 거는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움직이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속에 자기들의 안마의자, TV 그리고 요즘 맥주, 커피, 냉장고 이런 거 스타일러까지 다 집어넣겠다. 그런 관점에서 LG가 그 자동차와 함께 접목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용성 관점에서 보시면 인클루전, 호용성 관점에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한 개가 호용적 혁신,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 구미나 이런 쪽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호용적 투자, 인간 강화는 AI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구를 통해서 내가 아프고 부족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호용성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Inclusive Innovation. Inclusive Innovation은 Reverse Innovation이라고 하고도 있는데요. 약간 보편적으로는 매스 마켓을 대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소외된 소수를 위한 혁신이 오히려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마스터카드가 제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True Name Card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약간 우리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성 정체성,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외형적으로 태어났던 남자예요. 그런데 부모가 마이크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난 알고 보니 여자예요. 마이크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내가 말했던 내 생각이 난 수지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카드는 보안 인증 때문에 수지는 말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여기 트루 네임 카드에서는 마스터 카드에서 나오는 트루 네임 카드에서는 내 카드에 수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인증이 아니면 보안 보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푸는데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라는 관점에서 성우 정체성으로 인해서 트루네임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가 말자 숙제라고 했는데 그거 듣기 싫어. 근데 진짜 고치기 힘들어. 라는 부분들까지 다 바꿔서 오히려 시장이 막 확대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클루시브 인베스트먼트, 포용적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자동차, 그러니까 엔진 중심의 자동차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지금 완전히 이제 꺾였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슬럼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프로치를 바꿨다고 합니다. 뭐냐? 전통적인 VC와 PE 업계, 돈 내는 사람들을 의뢰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네트워크나 대규모 자본 유지, 그거겠죠? 백인, 남자, 그리고 뭐 아이비리그,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은 다 야씨 디트로이트는 무조건 자동차 아니다 밖에 안 했는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성, 흑인, 지역 창업가들 봤더니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뭐? 보면 디트로이트가 수자원에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 자동차 때문에 못 봤던 부분을 수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워터테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 스타트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바이오 여성 창업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구미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약간 꽂혀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자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약간 포용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는 AI를 이용해서 포용성이라는 관점인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로버트 리켄스라고 하는 레이싱 드라이버인데요. 사고로 장애를 가졌는데 보시의 AI를 통해서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운전할 수 있었다. AI가 접목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젊은 층과 노인층 이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드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너무 좋았던 부분인데요. 약간 그 결핍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 버클리 출신의 MIT 미디어랩 출신인데요. 약간 이 사람이 창업 배경이 이러라고 하더라고요. 5살 때 버클리 MIT 미디어랩이 엄청 똑똑한 친구거든요. 5살 때 갑자기 말을 듣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요. 어떻게 했냐? 사람 안 만나고 키보드와 마우스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 여기서 내가 왕이야. 라는 관점을 느껴가지고 인간증각, 휴먼 어그멘테이션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돌아가는 게 혓바닥 이렇게 돌리면서 마우스 대신에 혓바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 뇌에 큰 덩이 있는 혀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전념하고 있고 등등하는데 기본적으로 빨리 필요해지지 않는데 왜 활용 못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관점이고요. 이 부분을 적용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인데요. 보시면 어릴 때 왔는데 갑자기 병을 알아가지고 손발 아무것도 사용 못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지금 집에서만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보시고 심지어 지금 코딩하고 있거든요. 혓바닥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 AI가 접목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 포용성을 넓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백인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우가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를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찰떡한 어택션, 그러니까 웨어러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그리고 싸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메타버스 현실과 있는 뭐 있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말고요. 오히려 포용성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라는 부분인데요. 젠더 글래스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여기 청각장애인들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면 들리게 하는 거 못 찾게 되겠지만 그거더라고요. ST 말하는 걸 텍스트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여준다 라는 부분. 보청기 꼈을 때 막 두통하고 그다음 메스크업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경 끼면 그냥 일반인들처럼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AI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인 접목으로 휴먼 어그멘테이션 인간 증강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관성
그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부분인데요. 지속 가능성은 제조, 모빌리티, 그다음에 전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구를 떠나거라 해서 이제 보면 새로,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힘들어질 때 어디서 살까라는 부분들도 우주 프로젝트로 다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볼보, 아까 배 기자님도 말씀드렸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제조사, 자동차, 혹은 뭐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프로덕션, 매니팩처링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대체로라는 부분인데, 뭐 물론 트럼프 정부 때는 약간 그게 중요성이 낮춰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볼보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입니다. 어떻게 넷들로 가져가는데 1. 전기차, 2. 수소트럭, 세 번째 재생연료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1차 벤더, 5만 1차 벤더까지 다 확대시켜서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제조 관련된 부분이시라면 에너지 그리고 AI 이런 부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혹시 이거는 아직 많이는 안 사용하시는데요. 뭐 약품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약품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합니다. 타산업 영향. 그리고 여기 그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샷으로 주사 한 번으로 갑자기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1. 식품. 자, 비만 치료 GLP-1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걸 먹으면 많이 못 먹거든요. 일단. 근데 많이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막 식품 회사도 많이 먹게 된대요. 어떻게? 왜냐면 적은 양을 먹어도 고단백과 고영양 밀도 제품을 만들어야지 현실주의가 되죠. 그래서 네슬레님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패션, 살쪘다가 살이 빠졌을 때 예뻐졌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싶을지 그런 부분 때문에 패션을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요. 피트니스, 옛날에는 살 빼세요가 아니라 빠진 살을 지키세요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GLP-1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약 하나가 나왔는데 단순히 약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공적 의료도 일단 비싼데 문제는 그러니까 비싼데 만약에 살 빠지고 났을 때 되는 살 빠졌을 때 장기 의료비 절감 때문에 오히려 공적 의료로 확대된다는 얘기 가지하면서 사회 정책 이슈까지도 다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아르테미스 2인데요. 예전에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달 착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CES에서 아르테미스 2의 선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 2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달기지 건설, 우주 정거장 주거시설 탐사선까지 보내는 부분이고요. 핵심이 민간 기업 참여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보시면 핵심이 올해는 그 발사체 조립, 그 다음에 승무원 훈련이 핵심일 거고요. 내년 2026년도 4월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2026년에 또 우주가 테마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CS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리하면 트렌드는 딱 그거다. 아리스, AI, 로봇, 포용성 그리고 서스테이너블리티인데 AI에서는 세 가지였죠. 그냥 피지컬 AI, 월드 모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그리고 개인형 시스템 이 부분들이 하늘에서 AI가 땅으로 오는데 그걸 받는 게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이 훨씬 더 주목받고 있고 더 대량화되고 고도화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특수 로봇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서 의식들은 휴머맨으로 가는 거에 훨씬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다. 그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용성 관점에서는 경고, 국민 관점에서도 현재 있는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포용성 관점에서 보시면 새로운 방식도 생각해보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강연의 혹시 시간?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손들어서 의견을 주시면 마이크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 이슈가 AI, 로봇, 포용성, 에너지 부분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외국 회사, 혁신상을 받은 업체들이 대한민국 업체들도 참여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최고 혁신상이나 혁신상 받은 중에 혹시 강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슈적인 부분,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 혹시 업체가 있으면 네. 경북 쪽이면 더 좋고요. 경북 쪽이에요? 네, 아니면 그 대한민국 쪽에 혹시 그런 제가 그 부분은 네, 별도로 해서 제가 메일로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약간 지금 한국이 혁신성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또 과외처럼 혁신상 학교, 경북에서 하시죠. 혁신상 받는 학교. 그래서 혁신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강사분들이 내려오셔서 많이 가이드를 주십니다. 근데 그거에서 뭐 하냐? 그런 관점도 있지만 혁신상을 받으면 일단 매스컴에 좋은 걸 받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CS 도전하시는 분도 계속 계실 거니까 경북에서 진행하시는 혁신상 지원 프로그램에 하셔가지고 혁신상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혁신상 관련된 부분은 제가 따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그래도 혁신상의 1등입니다. 네. 네. 오히려 더 성의껏 메일로 전달해 주신다고 네, 하니까 네, 네.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주문을 마치고. 네. 없으시면 네. 또 돌아다니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셨죠? 제 혹시 CS 자료 보신 분 중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다 보셨어요? 못 봤죠? 네. 네. 근데 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AI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즘 지금도 사실상 MWC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한국에서도 제일 먼저 빨리 보고서를 낼 겁니다. 왜? AI가 지금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AI 시대 그냥 내 멀리서 있지 않겠지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AI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써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